이것도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객체 지향 초반은 좀 개념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객체 지향 아까 3대 요소 말씀드렸죠? 객체 지향 3요소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캡슐화라는 걸 한번 봤어요. 영어로는 인캡슐레이션. 요게 일단 객체 지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스 개념이에요. 요게 돼 있어야 돼요. 캡슐화라는 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객체 지향이라는 프로그래밍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객체가 있고요. 여기 객체 2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업무 1을 맡겨요. 그럼 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객체 3한테 또 업무를 맡겨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고요. 얘한테 또 보고를 해요. 그래서 객체 1이 최종적으로 업무 1에 대한 결과를 받는데 지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객체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뭐다? 객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객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기획팀이고 여기가 IT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서로 부서끼리 요청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일을 진행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기획팀이 IT팀, IT 부서의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부서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기획팀이 IT팀의 어떤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IT팀의 어떤 컴퓨터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죠. 뭐 중요한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얘가 가서 만져가지고 파일이 지워지거나 문서가 날아가거나 훼손되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일하다가 갑자기 봉변당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획팀은 그냥 요청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데 주세요 하면은 그냥 얘네들은 얘네 내부적으로 알아서 일해가지고 결과 나오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팀 누군가가 오지랖이 넓어서 나 그거 필요한데 하면서 얘가 가가지고 직접 이 IT 업무에 IT 부서의 업무도 잘 모르면서 와가지고 막 회방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막 잘 정리되어 있던 막 파일도 막 흩어질 수도 있고 문서가 훼손될 수도 있고 IT팀 비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만의 생태계가 있고 얘네들만의 생태계가 있는데 기획팀 얘가 뭐라고 IT팀 와가지고 잘 모르는 업무 프로세스도 잘 모르면서 회방을 놓으면 민폐잖아요. 이거. 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잘 모르면 그냥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을 잘 염두에 두시고 다시 제가 기획팀을 객체 1, 얘를 객체 2라고 할게요. 자, 얘가 하나의 객체잖아요. 그리고 메인을 또 다른 객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객체는 아니지만. 자, 그럼 얘랑 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 자동차로 달립니다 하는 이 코드 자체를 메인에서 하지 않고 카 클래스 안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 정보가 카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얘가 하는 게 맞죠. 얘가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run이라는 함수는 velocity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 음수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야? 속력이 음수가 되면 안 돼.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개념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음수하면은 뒤로 후진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속력을 음수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해볼게요. 왜? 여기서 이제 기능을 만들 때 코드를 짤 때 음수가 들어오면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음수가 들어오면은 에러가 나게끔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죠? 이 벨로시티를 이 클래스, 카 클래스가 아닌 요 메인에서 지금 이렇게 벨로시티에다가 값 넣는 거 보이시나요? 전혀 문제 없죠? C1이라는 자동차의 속력을 제가 100으로 넣어버렸잖아요. 200으로 넣으면 200으로 나오겠죠? 200으로 나오죠, 그죠?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넣으면 어떡해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건 코드가 마이너스가 들어와도 문제없는 코드니까 실행이 되는 건데, 제가 아까 가정한 것처럼 만약에 여기 음수가 들어오면 여기서 치명적인 에러가 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쪽에서 저기 마이너스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봐야 알잖아요. 코드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치명적인 에러가 난다는 사실을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야만 그게 가능하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알겠지, 그죠? 내가 마이너스 넣으면 에러가 나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안 될 거 아니야. 그게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까먹을 수 있고요. 이게 내가 만든 함수여도 막 함수가 길어지거나 프로그램이 커지면은 나중에 내가 이걸 사용할 때 내가 이 함수에다가 음수를 넣으면은 에러가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까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게 음수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내가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쭉 봐야 돼요. 이게 한 줄짜리가 아니라 50줄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50줄을 다시 다 읽어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10불불이 나온 배경 자체가 대규모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협업을 하게 돼요. 프로그램 혼자 안 만들어요. 무조건 내가 이쪽 코드 만들 테니까 네가 저쪽 코드 만들어. 내가 이 메인 코드를 짤 테니 철수 네가 이 클래스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클래스 제가 안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사용은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하면서 코드를 짜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안 짠 거잖아요, 클래스. 저는 이제 메인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달리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인데,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이 벨로시티에 음수가 들어오면 안 되게 짰어요. 그걸 제가 알까요? 제가 모르겠죠? 제가 짠 게 아니니까. 그럼 저는 잘 모르니까 이 마이너스 200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은 에러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네가 이걸 넣네. 저는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 네가 못 넣게 막았어야지. 하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막 싸워요. 그렇게 싸우면 이제 프로젝트는 망가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게 뭐냐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얘가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다. 싹 다. 외부에서의 개입을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 클래스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내가 직접 값을 넣는 거를 프로그램 차원에서, 코딩 차원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프라이빗이에요.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게 제가 직접 이 데이터를
대입을 하는 행위 자체를 못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일단 막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캡슐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캡슐화라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어떤 생태가 이렇게 있어요. 캡슐화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이렇게 CPU가 있고 램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주변 기기들이 있어요. GPU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얘네들은 메인보드라는 곳에 연결이 돼가지고 작동이 되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뭐 씌우나요? 케이스 씌우시죠, 이렇게 컴퓨터에. 케이스 안 씌운다고 뭐 컴퓨터가 안 되진 않습니다. 안 씌워도 컴퓨터는 잘 돼요. 연결만 잘 해놓으면.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여러분들 조카가 와가지고 딱 보자마자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막 신나가지고 이걸 잡아 뜯어요. 이렇게. 램을 잡아 뜯어요. 그럼 컴퓨터 망가지겠죠. 조카가 아니더라도 컴퓨터 비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만져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망가지면은 얘네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로 와서 건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잘 돌아가는 생태계를 건들면 안 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막아놓죠.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게 캡슐화입니다. 내부에 어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벽을 두고 외부에 다 개입을 막는 겁니다. 그래야 얘네가 안정적으로 돌 거 아니에요. 외부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고. 그래서 캡슐화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럼 이제 캡슐화에 대한 개념 설명을 여기까지 합니다. 캡슐화 하는 이유 간단하게 적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 은닉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거 개념을 뭐 또 지금도 충분히 지루한데 이거 또 설명하면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외부의 개입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세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동차의 이 벨로서티 이 값이 올바른 값이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이 클래스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제작한 사람이 프라이빗으로 일단 다 묶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도 이렇게 다 해놓으면 우리가 이거 아예 사용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USB 포트 이렇게 열어. 그 다음에 여기에 전원 버튼 이렇게 만들어. 어쨌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호작용 통로는 마련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막아놓고 살짝만 열어놓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이 사람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사용하면은 내부를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도 그냥 딱 버튼 누르면은 복잡한 거 이 내부에서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면 된다?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부에는 아주 사용이 간단하게끔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프라이빗으로 묶어놓고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밖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 싶은 것만 퍼블릭으로 이렇게 열어두시는 거예요. 퍼블릭. 자, 그러면 얘는 프라이빗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얘는 퍼블릭이죠? 외부에서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런은 빨간 줄 사라졌잖아요. 요것도 일단 지속 처리할게요. 클래스로 하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도 스트럭트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죠? 그럼 이렇게 클래스로 써야 될 것 같은데 클래스는 딱히 적지 않고요. 딱 이름만 적어요. 클래스 이름만. 그쵸? 자, 그래서 런은 이제 빨간 줄이 사라졌는데 얘는 여전히 빨간 줄이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얘가 만약에 여기다 처음에 100으로 걸어 놓으면은 우리는 이제 얘 값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정해진 대로 써야 됩니다. 100으로 달리죠? 나 140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C1점 velocity 이거 자체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해결해 보세요. 자, 수업 페이지 잠깐 보시면 수업 예시 코드랑 같이 문제 하나 올렸어요. 요거 한번 해결해 보세요. 사람의 나이를 출력해 주는 건데, 근데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을 할 건데 사람의 나이를 불러와가지고 22살 불러와가지고 출력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